KTV 추억의 문화영화 7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박주강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흑백 영상 속 아기가 뒤집기를 한다. 아기는 손을 입에 넣고 빨거나 천과 천을 끈으로 묶어 만든 기저귀를 차고 있다. 우는 아기를 어르는 엄마의 모습과 단체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영화 1950에서 1960년대의 가족계획과 육아법. 우리나라 인구 소멸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위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와 상반되게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 시절도 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베이비붐 시대엔 지나친 출생률 급증이 사회 이슈였다.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아기는 매년 100만 명. 1960년대 가족 계획을 통해 베이비붐 해결을 위한 계몽 캠페인이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1966년 제4회 청룡영화상에서 그 당시 톱스타였던 태연 씨를 밀어내고 1위로 인기 여우상을 수상하면서 남정임, 문희와 함께 큰 사랑을 받은 영화배우. 때문에 전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 계획에 관한 것이죠. 행복의 계단. 1955년부터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이 시작되자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3335 가족계획 캠페인을 알린 프로그램으로 1966년 1월 1일 제작됨. 가족계획은 알맞는 나이에 적당한 터울을 두고 알맞는 수의 어린이를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것이죠. 가정의 생활 환경이나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힘에 겨웁도록 자녀를 많이 두거나 터울을 무시해버리면 부모들의 고생은 고사하고 자녀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기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계획은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보시고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마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3335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랄까요? 어머니와 아기의 생리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조건에 관한 얘기예요. 1960년대의 결혼 정년기. 시대가 변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다는 한 공중파 뉴스의 기사 타이틀이 눈에 띈다. 1960년대 그 시대의 이상적인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었을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22살에서 24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4살이나 25살에 첫 아기를 보고 3살 터울로 둘째 아기를 27이나 29살까지 낳고 셋째 아기를 30살에서 32살까지, 즉 35살 이전에 아기를 낳는 것이 생리적으로나 정신의학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살에서 35살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에게 또 물어볼까요? 물론 연령이 22살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35살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산모의 생리적 조건으로 충실치 못한 아기를 낳게 됩니다. 8달 반이란 말도 있지만 이런 조산이 심하면 죽는 아기를 낳는 사산의율이 통계상 많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기를 기른다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에 아기를 낳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가족계획도 좋지만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기나 어머니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고 마는군요. 여러분, 알맞는 시기 22살에서 24살에 결혼해서 35살 안에 하길. 저도 24살을 넘기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3년 터울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때
어머니의 몸속에 제일 처음 아기의 크기는 분필가루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적은 것이 자라서 280일 후가 되면 3,000g의 무게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30억 배나 되는 셈입니다. 다시 어린이를 낳아서 1년간 젖먹여서 기르면 약 9,000g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 임신했을 때의 90억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어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나누어 가는 거니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다음 아기를 낳아야 어머니의 건강에도 좋고 아기의 건강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도 대소변을 가릴 정도가 된 다음 동생을 보는 것이 자녀 양육상 좋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하나머니가 몇 명의 아이를 이상적으로 사랑하면서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기르는 어머니들도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되는 대로 버려두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를 돌볼 수 있지만 35살 이상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린이 양육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린이가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어린이가 있을 경우 그 어린이는 마치 인형인 듯 어머니의 장난감 구실밖에 되지 못하므로 그 아이는 그만큼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복 차림의 어머니가 소반에 밥상을 차려 외동아들에게 가져다 준다.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기울어지는 어머니의 정성에서 오는 아기의 생트집이나 버릇없는 투정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1966년 3335 가족계획. 22살에서 24살 사이가 결혼 정년기이며 3년에 하나씩 3살 터울로 35살까지 셋째 아이까지만 갖자는 것이다.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첫째가 대소변을 가린 다음 둘째를 봐야 자녀 양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계몽했다. 이것으로 3335의 원칙을 아셨겠죠? 3년에 하나씩 셋을 35살 이전에 낳자는 거예요. 그럼 이 3335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전문 의사 선생님께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몸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이 루프 피임법입니다. 이 장치를 없애면 바로 임신할 수 있으므로 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335, 즉 3년에 아기 하나씩 셋을 35살까지 모두 낳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계획은 여러분 일생의 행복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계획을 하시고 늦으신 분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곧 실천해 보십시오. 3년에 하나씩 셋을 35살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950년대) 주부들의 화제. 1950년대부터 시작된 베이비붐으로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던 그 시절, 아기가 있는 주부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기 육아법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는 어머님들에게 가정교도원이 방문해 지도하던 시절, 그렇게 끈으로 매고 단추가 달린 편리한 기저귀 사용법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용하는 젊은 어머니가 가정교도원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토닥이를 길러낸 기록입니다. 생후 7개월이 지난 작년 여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기 울음에 당황한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기 기저귀는 하얀 천을 배에서 엉덩이까지 대고 고무줄로 묶은 형태이다. 며칠이 지난 후에 가정교도원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면서 교도원은 아기가 자고 있는 고무줄을 풀고 아기 분을 꺼내서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영상 속 아기는 발을 버둥거리고 젊은 엄마는 아기를 달랜다. 가정교도원이 뚜껑에 아기 분이라 적혀있는 분통을 가방에서 꺼내 아기에게 보여주며 설명한다. 허리에 찬 고무줄과 거칠은 기저귀가 부드러운 아기의 살을 상했던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이 멈추자 교도원은 기저귀와 아기 옷에 관한 책을 꺼내서 개량 기저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교도원이 아기 옷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꺼내 건넨다. 젊은 엄마가 그림이 곁들어진 책자를 펼쳐본다. 기저귀는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많이 마련해서 한 번 젖으면 즉시로 갈아야만 아기의 몸에 좋은 것입니다. 교도원이 끈달린 기저귀를 꺼내 보여준다. 이 기저귀는 재단할 때 끈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핀이나 고무줄을 쓸 필요도 없고 가로 채우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봉틀로 아기 새옷 만들기. 가정교도원이 가져다준 책자를 보며 재봉틀로 손수 아기 새옷을 만들던 1950년대. 화려하고 불편한 옷보단 활동하기 쉽게 큼직하게 재봉질하고 하얀색이나 연한 색감의 천을 골라 세탁에도 손쉬운 아기 옷을 만들었다. 젊은 엄마가 책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교도원은 책자를 받아놓고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는다. 귀여운 아기에게 새 옷을 장만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교도원이 옷 모양의 종이를 바닥에 놓고 재단하는 법을 알려준다.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겠다는 어머니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손쉬운 아기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옷이 꼭 갖춰야 할 점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빨기도 좋아서 자주 갈아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흰색의 아기 옷이 완성된다. 아기 옷은 가슴을 여미고 옆구리에서 끈으로 묶는 형태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 옷은 화려하고 불편한 것보다는 활동하기 쉽도록 큼직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품이 넓은 원피스 모양. 기저귀를 찬 아기가 뒤집기를 한다. 엄마가 아기를 눕히고 옷을 입힌다. 이 옷을 재단할 때 주의할 것은 소매를 붙여서 자르고 깃은 달 필요가 없으며 단추 대신에 끈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에게는 화려한 색깔의 옷보다는 하얀색이나 또는 연한 색깔의 옷이 좋은 것입니다. 합사고 만들기 쉽고 빨기 좋은 아기 옷을 만들어서 아기를 위주로 한 생활을 시작합시다. 아기 이유식 만들기. 1950년대 저개발 시대를 살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정교도원들의 육아법은 큰 힘이 됐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여서는 안 된다고 일깨웠으며 생선, 계란 노른자, 우유와 콩제품, 감자, 당근, 배추, 시금치 등을 골고루 먹이도록 했고 아기의 건강 이유식 레시피를 상세히 기록해 미디어나 책자로 배포했다. 아기들의 음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토마토나 사과 같은 과일로 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즙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깨끗하게 씻어서 강판에 가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릇에 강판을 받친 채 토마토를 문질러 간다.
어머니는 강판에 묻은 토마토즙을 숟가락으로 긁어 그릇에 모은다. 어머니는 조금 더 작은 그릇과 채를 준비한 다음 성긴 헝겊을 꺼낸다. 다음은 강판에 흘러내린 토마토를 체에 받치거나 헝겊에 싸서 즙을 짜내는 것인데, 애기들이 먹기 좋도록 약간의 설탕을 타는 것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강판에 간 토마토를 헝겊에 걸으며 작은 그릇에 옮겨 담는다. 어머니는 헝겊을 여미고 숟가락으로 문질러 즙을 마저 짠다. 애기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선, 계란의 노란자, 우유와 콩 제품들, 암죽, 감자, 설탕, 기름, 당근, 배추, 시금치 등을 매일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추운 토마토즙을 먹는 애기들은 대개 낯을 찌푸리고 받아 먹지만은 나중에는 이 음식만 보아도 기뻐하게 됩니다. 당근으로 음식물을 만들 때는 우선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잘게 썬 당근을 그릇에 옮겨 담는다. 어머니는 그릇을 들고 물이 팔팔 끓고 있는 냄비로 가 뚜껑을 연다. 다 썰어진 당근은 우선 뜨거운 물에다 완전히 삶아서 숟갈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인다. 삶아진 계란은 노란 자위를 내서 체에 받쳐 먹이면 좋습니다. 어머니가 계란 노른자를 숟가락으로 으깨 섞는다. 애기에게 음식을 줄 때는 우선 조금씩 먹여보아서 경과가 좋으면 애기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양을 늘려야 합니다. 이유식을 받아먹는 아기가 방긋 웃는다. 아기의 건강 조건. 베이붐 시대, 늘어만 가는 아기들의 건강 관리는 그 시절의 중요한 이슈였다. 미디어를 활용해 시각과 청각적인 홍보로 간편 육아법을 계몽했는데, 그 시절 아기들의 건강 조건으로는 간단하고 활동적인 아기 옷, 신선한 공기와 일광, 좋은 영양식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했다. 여러분의 귀여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활동적인 아기 옷, 신선한 공기와 일광, 좋은 아기 음식,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 1963년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71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6년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1990년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세월과 더불어 많은 것이 변했음을 시대별 가족계획 변천사로 통감해 볼 수 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1950에서 1960년대의 가족계획과 육아법 끝.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